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강사인 김주영 선생입니다. 지금 2022년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홀수형으로 지금부터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지에는 그랬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죠. 주먹도끼 그러면 구석기, 땡석기의 일종인 주먹도끼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손에 무엇인가를 자르고 찢고 땅을 파는 등 하나의 주먹도끼는 여러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먹도끼 사진이 오른쪽에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 구석기 시대에 불상을 제작했을까요? 아니요.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동검이죠.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다. 이건 철기 시대에 가야 됩니다.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한 것도 역시 철기 시대고요. 이 시대인 구석기 시대는 채집과 사냥을 하며 이동 생활을 하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3점짜리 문제군요. 가국가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벽돌 무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중국 남쪽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문영왕릉은 웅진시대의 대표적인 왕이 문영왕이고 그 릉에 벽돌 무덤이 출토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 남조, 양자강 유역의 남조 왕조와 교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껴묵거리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부장품이라고 하는 것인데, 살아생전에 그 왕이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넣어주는 것이죠. 숟가락과 젓가락이 포함된 당시 내세관이 반영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전축분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러한 모습입니다. 6세기 백제의 웅진시대의 문영왕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복궁을 중건한 것은 조선시대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되겠고요. 대조영에 의해서 건국된 것은 발해가 되겠죠.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한 나라는 당연히 백제가 맞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것은 고려 말에 원나라 간섭을 탈피하고자 개혁 정치를 추구했던 공민왕의 업적이 되겠죠. 신진사대부들이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의정부 서사대는요, 조선시대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순서는 좌가 높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세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관리들이 모여서 합의제 정치를 하는 신권주의 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조되는 말은 왕 위주로 독재 정치가 실시되는 것인데 그거는 육조 직계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선시대의 정치제도가 되겠습니다. 백제를 골라야 되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자, 이번엔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적인 그 화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됐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통일신라의 왕권 강화와 통치체제 정비는요, 통일 직후 중대 때가 되겠습니다. 신문왕은 노급을 폐지하고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역시 국학을 설립하고, 국학이란 것은 국립대학이죠.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 것도 왕권 강화입니다. 왜냐하면 유교적 내용은요, 어떻게 표현되더라도 결론이 왕한테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는 것인데 통일신라 중대 왕권 강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은 조선조 세종대왕 때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장수왕 때입니다. 고구려의 장수왕. 수원 화성을 건설한 것은 조선 후기 때의 정조대왕이 되겠죠.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고 가보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근대사에 나오는 단어죠. 전국을 구주 오소경 체제로
편성한 것은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주 이소경 체제에서 주를 4개 늘리고 소경을 3개 늘려서 전국을 다시 넓어진 영토를 다시 재편했다라는 뜻으로 통일 직후의 신라가 되겠습니다. 즉 신문왕 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의종은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을 겪었던 왕이죠. 그래서 무신정변의 내용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정중부를 중심으로 한. 그렇다면 고려 중기의 무신정변인데요.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이모군란 아닙니다. 틀렸죠? 강화도 조약의 체결 역시 1876년 근대사에 나오는 얘기고요. 훈과 사림의 대립, 이건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신정변의 발생, 4번이 정답이겠네요. 이성의 전개에 그럴 때는 예법을 가지고 송사를 했다. 그래서 당쟁의 분당 정치의 한 원인이 되었던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루가치는 몽고 간섭기, 다시 말하면 원나라 간섭기 때 우리 고려를 간섭하기 위해서 파견된 원나라 관리가 되겠습니다. 선지 지임사를 칭하니 그랬는데 선지 지임사는 황제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은 이제 핑계를 댑니다. 분수를 넘어서려는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전해 오는 관습을 따랐을 뿐이요. 그래서 이제 낮춥니다. 그 선지를 왕지로, 짐을 고로, 사를 유로. 그래서 제후국의 왕이 칭하는 칭호로 낮추었습니다. 고려는 황제국이거든요, 원래. 관직의 이름이 여전히 상한국과 같은 것은 모두 고쳤다. 그래서 충렬왕도 복식을 역하여 자황포를 지황포로 고쳤다. 한마디로 몽고 간섭기, 원나라 간섭기 때의 원나라의 횡포, 그래서 국가의 격이 낮아지는 모습을 출제한 내용입니다. 독특한 문제네요. 지계를 발급한 것은 대한제국 때의 광무개혁 때고요. 골품제가 실시된 것은 신라죠. 신라와 통일신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신라 전체의 골품제는 실시되었고요. 아관파천은 근대사에서 민비 정권이 러시아와 손잡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수도를 왕의 거처를 옮긴 것을 아관파천이라고 그러죠. 러시아 공사관을 아관이라고 그러고 왕의 거처를 옮긴 것을 파천이라고 합니다. 지방의 서원이 설립되는 것은 16세기부터입니다. 조선시대. 원나라의 강요로 공료가 증발되었다. 바칠 공짜의 계집여자입니다. 여자를 원나라에 바치는 이런 아주 못된 그런 짓을 했죠. 그래서 공여 문제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네, 자, 화면이 맞았죠? 그리고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화면은 고려사 절요라는 역사책입니다. 절 요자가 들어가면 일지식으로 순서대로 적은 것을 절요라고 하죠. 편년체 역사서적입니다. 고려사 절요의 기록인데요. 어떤 내용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무 28조. 알았다. 성종 때, 고려시대의 6대왕 성종 때 최승로라는 유학자가 성종한테 올린 개혁책이 되겠네요. 시무 28조. 그 옆에 나오네요. 왕은 이를 받아들여서 불교 행사를 축소하고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는 등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는 유명한 말이죠. 유교는 치국의 근본이 되고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 되는, 다시 말하면 개인의 종교 생활은 불교로 하되 국가 통치는 유교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척화비를 세운 건 싸우지, 싸우겠다 그런 뜻이죠. 화친하지 않겠다. 대원군이 세운 비석이 되겠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했다. 대동법은 조선 후기의 세법이죠. 공납을 쌀로 내는 것으로 고치는 그런 법이 대동법이었죠. 국자감은 거꾸로 해보세요. 감작국, 아하, 고려시대의 국립대학을 말합니다. 고려시대의 국립대학. 대가야를 병합했다. 역시 진흥왕 때, 신라 시대의 진흥왕 때 대가야가 병입이 되죠. 장용령을 설치했다. 조선 후기에 정조대왕이 설치한 친위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려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3번 국자감이 되겠군요. 다음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전황이라는 것은 돈이 말라버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돈이 생기면, 화폐가 생기면 은행에 갖다 맡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금융기관이 없었기 때문에요. 화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화폐가 한두 번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그 화폐 자체를 소유주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화폐 자체를. 그러면 사회의 돈은, 화폐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겠죠. 국가에서 아무리 찍어낸다 하더라도 화폐 자체를 보관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화폐 부족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급히 녹화하느냐고. 그것을 전황, 돈이 말라버렸다라는 뜻의 전황이라고 그러고요. 전황이 벌어지면은 인플레이션이 벌어집니까? 디플레이션이 벌어집니까? 디플레이션이 벌어지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패단을 나타나게 되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사업자는 다 망하겠죠. 사업자가 망하면 물건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황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면 돈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당시 조선 후기의 돈이 상평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주저하는 데 필요한 재료의 양보다 적은 양으로 새로운 화폐를 주저하여 함께 통용된다면 돈이 유통하지 않는 폐단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 유통시키자는 거죠. 실질 가치와 화폐 가치가 있는데,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가 화폐에는 실질 가치가 명목 가치 그러니까 명목 가치가 실질 가치보다 떨어지는 돈이라도 할 수 없이 만들어야 된다. 그 화폐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자세하게 배우시기로 하고요. 하여튼 화폐 유통을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학의 내용이네요. 이른바 신해년의 통공이 있고 나서, 신해년 통공이라는 것은 신해통공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정조대왕께서 금난정권을 철폐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금난정권이라는 것은 시전 상인들의 독점 판매권을 말하는데,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폐지했으니까 신해년의 정조대왕이, 시전 상인들은 평시서가 시장을 관할하는 관청을 평시서라고 하거든요. 예전대로 국역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독점 판매권 대신 다시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내는 국역을 부과받는 대신 한양성 안에서는 난전을 허용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인정받는 것이 금난정권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난정권은 국가에서 폐지를 하고 세금 내는 것은 그대로 부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당사자인 시전 상인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관할하는 평시서라는 관청을 혁파한다면 그 폐단을 제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상업을 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상업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는 조선 후기다. 전시과 제도가 운영된 것은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를 전시과라고 하고요. 금융실명제는 현대 김영삼 대통령 때 실시가 되었고요. 산미증상교육은 일제시대에 실시가 되었죠. 담배를 비롯한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던 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 후기입니다. 따라서 시기상으로 같은 것, 정답이죠. 송해 상인들이 병난도에 와서 무역을 한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의 대표 항이 병난도가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 문사들을 많이 배출했고요.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신들을 상당히 뽑아서 학문을 발달시켰습니다. 홍문관을 설치한 사람은 성종입니다. 성종. 그래서 조선시대에 3대 학술기구 그러면 조선 전기 때 세종대왕이 세우신 집현전, 그리고 성종이 세운 홍문관,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정조가 세운 규장각,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홍문관을 설치한 왕은 성종입니다.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한 것은 조선시대 후반기 고종 때죠. 근대사에 나오는.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매소성은 지금의 의정부 북쪽이 되는데 나당 전쟁을 의미합니다.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를 물리친, 육전에서 물리친 신라의 대승리가 매소성 전투입니다. 경국대전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을 반포한 왕이 바로 성종이죠. 조선시대의 성종. 이때부터는 우리는 관수법 사회에서 성문법 사회로 들어갑니다. 우상국을 정복한 건, 우상국은 울릉도죠. 그러면서 독도까지 정복을 한 신라 장군 이사부. 그래서 6세기 초 지증왕 때가 되겠죠. 후녀 10조를 남긴 분은 누구예요? 고려를 여신, 고려를 개국하신 태조 왕건이 되겠죠. 예.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맨 위로 또 가서 이번엔 아까 같이 이렇게 재밌죠? 이렇게 원시적인 것도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의병장 조헌, 그러면 의병이 출제되면 둘 중 하나거든요. 시기적으로. 하나는 임진왜란 때고요. 또 하나는 구한말, 근대사 때입니다. 그러면 조헌이라는 분을 봤을 때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왜군과의 싸움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진왜란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구한말의 의병도 싸움의 대상이 왜군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일본군이라고 표기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나라 사람이죠. 자, 자료는 동국 신속 3강 행실도에 수록된 글입니다. 그래서 조헌의 활약을 표시한 것입니다. 네,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셨고요. 그러면 임진왜란인데 어제연 장군이 광성부에서 항전한 것은 조선 말 근대사에 나오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한산도 이게 임진왜란이고요. 을지문덕의 살수단처 고구려고요. 김자진 장군의 청산리 대처 근대사고요. 일제시대. 서양의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육주 고려시대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임진왜란을 골라라 그랬을 때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자료를 탐구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중국 땅의 주인은 오랑캐인 청이다라면서 중국으로부터 배우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한족이 세운 명나라를 받들고 만주족의 정보광조인 청나라를 배척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청에 계승된 훌륭한 법과 제도마저 배척하고 있다. 청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서 본받아서 행하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영경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박제가가 자신이 지은 책을 보여주었다. 이 책의 주장은 나의 열하일기와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그래서 북학파는 실학 사상 중에서 중상주의 실학 사상이 되겠고요. 북쪽을 배우자 그랬으니까 청나라의 문물 제도를 오랑캐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배우자 이런 내용이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박지원이고 박지원, 박제가는 동시대에 활약한 중상주의 실학자의 대표적인 분들이죠. 자, 그러면 조선 후기의 중상주의 실학입니다. 불교의 개혁과 수선사 결사, 이것은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의 결사체 운동, 무신정권 시대. 그 다음에 실학의 대두와 북학사상을 했습니다. 정답이죠. 금방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단군신앙과 대종교의 창시, 이건 일제시대고요. 선종의 유행과 구산의 성립, 오교 구산의 성립, 그래서 이것은 통일신라 말기가 되겠습니다. 풍수지리설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고려시대의 묘청의 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고려시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역시 다시 이렇게 와서요. 자, 이제 반 풀었나요? 이게 몇 분인가요? 아이고. 11번이군요. 홀수영 11번.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청해알선으로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이 조약, 이 카메라가 왜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나요? 네, 흥분을 조금 작게, 아이고, 계속 그러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흥분이 가라앉죠? 어우,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청해알선으로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이 조약에 대해서 서양 국가와의 최초, 청나라의 알선,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조약. 예. 그 다음에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조선 책략이 조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 책략이라는 것은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생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지네 나라 챙기지, 나 챙기지, 조선의 책략이에요. 책략은 방법이란 뜻이거든요. 조선이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조언하는 책인데, 외교 전략으로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립국 주장을 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약으로 미국 공사가 파견되자 조선에서는 담례로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다. 하여튼 미국과의 조약을, 근대적 조약을 얘기합니다. 최일국 대우 조항이 여기에서 최초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일단 1876년 일본과의 조약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 여기서는 최일국 대우가 없습니다. 최일국 대우가 처음 들어간 것은 미국과의 조약 1882년에 조미
조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최애국 대우가 뭐냐? 최고의 혜택을 주는 국가로 대우한다 그런 뜻인데 A 나라와 먼저 조약을 체결했는데 특혜를 A와 B를 줬어요. 그런데 B라는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하는데 특혜를 A, B, C를 줬어요. 그러면 C가 더 특혜가 추가됐죠. 근데 그 C의 내용이 뭐냐면 최애국 대우를 인정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C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특혜를 A, B, C, D, E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러면 B라는 나라와 체결할 때는 A, B, C 3개만 줬는데 C라는 나라와 체결할 때는 5개를 줬죠. 그럴 때 2개를 못 받은 B라는 나라는 최애국 대우를 근거로 해서 그 2개는 나중에 맺어진 나라의 특혜 2개를 자동으로 자기네 나라의 특혜로 그렇게 삼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조약입니다. 조항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너무 7, 8 설명 없이 그냥 말로만 설명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최애국 대우란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라는 이야기고 최애국 조약이 포함되면 특혜를 받지 못한 것이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와의 조약에서도 그게 실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미국과의 조약에서 최초의 최애국 대우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현대사고요. 통간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강제로 체결되었다. 역시 러일 전쟁 중이니까 1904년에서 5년이죠. 역시 을사늑약이 되겠죠. 그래서 3, 4번은 시기가 같은 것이고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규정했다. 이건 정미조약입니다. 1907년의 정미조약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난리의 빌미는 고부밀란 아시죠? 고부밀란은 뭐의 계기가 되었다고 배우셨습니까?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계기가 되었다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오고요. 일본 군대까지 왔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승리를 한 일본은 갑오개혁을 실시하고 동학군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삼별초는 원나라와의 저항 과정이죠. 몽골족과의 저항 과정 따라서 고려시대네요. 정동행성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에 설치된 관청으로서 원나라 간섭기 때의 관청이죠. 정동, 동쪽을 정벌하는 행성, 관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고려의 동쪽은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일본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 정벌을 위해서 설치한 행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정답이네요. 백두산 정개비의 건립 계기를 분석한다. 이거는 청나라와 조선 간의 국경선 문제를 확립시키고자 건립을 한 것입니다. 병작을 한 당시에 활약한 인물 조사한다. 여기서는 답은 동학농민운동의 계기가 된 내용이 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 피고인은 누가 죄 지었나요? 죄 안 졌는데 억울하게 삼원부에 신흥 강습소를 세우고 독립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 한국인들이 교육과 산업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했다고 들었을 뿐이다. 신민회가 되겠죠? 1907년에서 1911년까지 활약했던 애국계몽단체인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태극서관, 때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때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하고는 신민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일본 경찰이 이것을 연계시켜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신민의 간부진 600여 명을 입건하고 그 중에서 105명을 구속함으로써 백오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으로서 신민회가 해체되는 계기가 됩니다. 백오인 사건입니다. 신민회고요. 신민회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민족교육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단발령 철회는 아니죠. 시기적으로는 좀 아니고요. 원산 총파업, 이거는 좌익 계열의 일제시대 때의 노동쟁이가 되겠습니다. 단발령 철회를 요구한 쪽은 의병이죠, 의병. 예. 새마을운동, 1970년대의 현대사고요. 어린이날 제정했다. 일제시대 때 방정환 선생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신민회의 활약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몇 번으로 가나요? 14번으로 가겠죠? 이렇게 맞춰놓고 또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만 효과만 있으면 되죠. 그죠? 자, 가단체 그랬습니다. 사진 속 설명은 1927년 도쿄 지회 창립대회가 열린 곳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만주 지역에 걸쳐서 지회를 두었던 어떤 단체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등의 강령을 내세워서 각종 사회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에는 현지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 개최를 추진하기도 했다. 누가 독립협회 그랬어? 아니죠. 독립협회. 신간회입니다. 조금 아까 풀었던 신민회와 단체명이 비슷한데 신민회는 1907년에서 1911년, 신간회는 1920년대입니다. 1927년에 세워지는 신간회,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유일당 운동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신간회에서 국채보상운동은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해서 결성되었다. 정답입니다.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해서. 정우회는 신간회의 모태가 되는 단체로서 정우의 선언이 나오면서 좌우 합작단체인 신간회가 정식으로 설립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간회의 자매단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민족유일당 운동의 자매단체, 여성단체, 근우회가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을미사변을 반발하여 조직했다. 아니고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거는 해방 직후를 얘기하는 거고요. 러시아의 저령조 토차요구를 저지했다. 이건 독립협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조금 학생들한테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아니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 자, 그 밑에 문제가 또 정신이 없네요. 예. 어이구, 영자 신문이 나왔네요. 멕시코 신문이랍니다. 예. 한국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확산되는 만세 시위, 고종의 죽음에 무슨 일이, 고종 황제가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장례 나가는 날, 그날이 1919년 3월 1일 날이거든요. 3.1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멕시코 신문에 게재된 3.1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주도 4.3 사건 아니고요. 3.1운동은 니은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에 있어서의 원칙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민족 자결주의. 민족은 그 민족 스스로 자기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자결. 예. 자살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 민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해방되는 줄 알았죠. 독립하는 줄 알았죠. 네, 근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것은 제1공화국 때 이승만 정부 때고요. 실패했죠.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게 먼저죠. 3.1운동에 먼저 근 한 달 전에 도쿄 유학생들이 도쿄에 있는
CA 강당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럼 답은 니은과 니을, 니은과 니을이 적혀져 있는 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이제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자, 밑줄 친 이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법령, 허가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회사령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를, 2차 산업 분야를 장악하려는 일본의 술책입니다. 회사령, 일제시대 초반기입니다. 일제시대 초반기에는 당연히 무단 통치 기간이었죠. 따라서 무단 통치 기간에는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즉 교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러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죠. 만적과 봉기를 모의하는 노비, 이거는 만적의 난해서 고려시대, 최충원 시대죠. 최충원의 산업이니까. 통리기무하문에 근무하는 관리,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화 정권, 민비 정권에서 세운 개화 정책을 통괄하는 관청이 통리기무하문이죠. 근대사에 나오는 것이고요. 쌍성총관부 공격에 동원되는 병사 그랬으니까 공민왕 때군요. 공민왕 때 이때 쌍성총관부의 성문을 이성계의 아버지가 열었죠. 그래서 이성계 가문이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0총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여성, 이건 50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선거죠.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했죠. 무단 통치 시대, 답은 1번이죠. 17번. 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진 쪽의 여성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사나 군사조직인 어디에서 군사를 모집? 대적선언,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통해서 독립전쟁에 뚜렷한 공적을 남겼습니다. 1940년 창설된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 전략정보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광복군이죠. 그러니까 한일합방 전에 경술국지 전에는 국내에서의 의병, 한일합방 이후는 국외로 가서 독립군, 그리고 1940년대는 1940년에는 각 독립군이 모여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가 되죠. 그게 광복군. 순서가 그렇죠. 의병, 독립군, 광복군. 그래서 광복군의 활약을 고려라 그런 뜻인데 위화도 회군을 광복군이 했다고요? 이성계 군대가 했죠. 1번 아니고. 인천 상륙작전은 6.25 때 메가더 원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 그러니까 유엔군과 한국군의 연합작전이었고요. 쓰시마 섬을 정벌한 것은 세종대왕 때고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동학농민운동 때의 승전이 되겠습니다. 광복군이 주로 투입된 곳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됐고요. 미군 소속으로 해서 영국군과 함께 싸웠다고 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다음 개헌이 된 헌법 개정이 배경이 된 민주화 운동 그랬습니다. 제3차 개헌,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 발표, 개헌안의 기초위원회 구성.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4.19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스스로 그만두셨죠. 그걸 하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마련이 되어서 민주당 정권이 내각 책임제 상태의 제2공화국을 열게 됩니다. 제2공화국을 얘기하는 건데 4.13 호헌 정치는 헌법을 지키자, 호헌. 말은 좋은데 그 헌법의 내용이 좀 문제가 있어서요.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두환 정부 말기.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했다. 이것은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달에 제정이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될 때까지 1979년까지 발효된 헌법이었죠. 민주화 세력은 그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일어난 4.19 시민혁명을 계기로 해서 제2공화국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노동운동의 촉발이 이루어집니다. 현대사에서요. 그 다음에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였다. 신군부라는 용어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 집권한 전두환 장군 세력을 신군부 세력이라고 하죠. 따라서 현대사의 일환이고 관계없습니다. 여기서는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의 내각 책임제 정권이 무엇 때문에 촉발되었느냐? 3.15 부정선거. 거기에 항의하는 4.19 시민혁명의 성공으로서 제1공화국의 붕괴 때문에 되었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옆으로 가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나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래요. 3점 문제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국과 소련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정식 외교 관계를 맺기로 하였다. 이 당시에 소련 대통령은 고르바초프라고 해서 이렇게 대머리 예. 자, 북한을 의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2년 전 서울 올림픽 때 소련 대표단에게 보여준 한국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한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남과 북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공식 발표했고요. 정부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열고 북측과의 협의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의 일이죠. 그래서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냉전 시대의 그 노태우 대통령 정부 때 소련과의 국교 정상화, 그러니까 수교죠. 수교. 국교 정상화라기보다는 수교. 그 다음에 나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최초에.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거,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설립된 건 언제입니까? 이거는 유신헌법에 의해서니까 1970년대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유신헌법 하기 직전에 남북한의 공동성명이 되기 때문에 1972년이 되겠고요.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이 되었습니다. 답입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국가로 인정하면서 상호 서로 간의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이 바로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정부 때 상당히 많은 북방 외교 정책에 대한 성공 사례는 있습니다. 그 덕분에 남북한에 동시 가입도 할 수 있었고요. 3번이 정답이죠. 사이에 있었던 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된 것은 요거는 1953년, 다시 말씀드리면 6.25 전쟁의 끝이죠.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 개최되었다. 1960년대 중반기죠. 그래서 그게 마무리된 게 1965년이죠. 이렇게 해서 홀수형 문제를 풀었습니다.
짝수형은 똑같은 문제를 배열을 바꿔놨으니까 여러분들 해답 순서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주영 선생이었고요. 지금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곳은 신설동의 수도학원이라는 곳에서 고정적으로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